네, 금요일 잠매거진 2부 취업 토크 잡담으로 계속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이슈로 풀어보는 취업 시장인데요. 오늘 어떤 이슈를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지 강유리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 유제품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 대신 자사 유제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국내 낙농업계의 선두로 백화점과 마트 판매량 상위권에 속하는 기업인데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직급별로 최대 40%까지 현금 월급 대신 자사의 유제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기업에선 회사가 어려워지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했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며칠 전 뉴스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그런 소식인데 참 이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미지 손실을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일단 월급의 40%까지인 줄은 몰랐는데 야, 뭐 다 키크라고 그런 걸까요?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 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처음 접했을 때 일단은 뭐 워낙 어려웠으니까 그래 좋다. 그래, 거기까지 이해했는데 이게 또 유제품이잖아요. 네. 또 쉽게 상할 수가 있고 그런 거 생각해서 야 이거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또 예전에 제 친구 사례 같은 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예전에 이제 추석이나 이제 명절 맞아서 그 선물 세트 포장하는 알바를 이제 잠깐 했었어요, 단기로. 나 일주일 정도를 이제 열심히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 회사가 너무 힘들다고 사장이 막 진짜 막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해가지고 자기가 또 그 친구가 또 약간 심성이 착해요. 뭐 나한테 모지기 못하고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걔는 그냥 선물 세트로 그 월급 받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걔는 진짜 자기가 평생 동안 쓸 치약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한 2, 3년 흐르니까 그 친구들 영악해졌어요. 네, 되게 영악해져가지고 저한테 돈을 빌리면은 나중에 이제 야 돈 갚아라 그러면 치약을 줘요 저한테. 그래서 친구들이 다 치약이 쌓이고 있어요. 이렇게. 받은 걸 돌려주고.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아, 웃기네요. 예. 윤선 양은 이 뉴스 보고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저는 근데 일단 민우 군이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저는 들었을 때부터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싶었어요, 진짜. 젖소도 아니고. 네, 솔직히 말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도 돈 받을래, 우유 받으려면 당연히 돈이잖아요. 솔직히 우유를 뭐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없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싶더라고요. 되팔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네. 아니 무슨 세금도 월급에서 많이 떼갈 텐데 거기서 40%를 또 우유를 사라 그러면은 우유도 3.3% 떼고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뭐 발표를 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의 어려움에 동참했다 뭐 이렇게 참 아름답게 포장을 하긴 했는데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있었나요? 이게 오늘 본의 아니게 자꾸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데 이런 토론하면 그런 것도 있어야죠.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한국에서는 좀 예전에 보편적이었어요. 90년대 이럴 때만 해도요. 지금 굴지의 회사로 성공한 무슨 전자회사들도 직원들한테 밥솥을 준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그 보너스로 뭐 그냥 전자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 친척들한테 싸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한 90년 말인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의 다른 업종, 그러니까 화학 쪽이거든요. 이 친구가 그 핸드폰을 저한테 팔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자기들이 팔아야 되는 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업에서는 아주 뭐 낯선 전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2000년 후부터 오면서 그게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 이런 그 경영자들도 옛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영업 파트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 월급으로 그걸 메꾸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이때 상황이 또 마침 추석이어서 그 친척들한테 선물을 할 게 있는데 그럼 차라리 그게 우유가 아니라 우유도 있지만 유제품으로 그 만드는 치즈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러면 이거를 선물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요. 예. 뭐 그 회사의 뭐 주식을 갖고 계신가요? 네, 이 방송을 보고 좀 챙겨주시면 좋고요. 그래 아무튼 뭐 회사 측의 입장도 뭐 이해가 갑니다. 예. 철수 씨는 이런 상황에 내가 닥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월급의 한 40%는 뭐 우유나 치즈로 주겠습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뭐 유제품을 소화를 못해서요. 저는 좀 받기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저는 웃긴 게 이게 자발적이라는 말로 이제 홍보적으로 쓴 것 같은데 사실 자발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 안에서는 또 사측이 갑이고 어떤 근로자가 의린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봤을 때 약간 반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자발적이라고 표현했다는 것도 좀 웃기고 그리고 사실 유제품이라는 게 거의 환금성이 제로에 가깝잖아요. 중고나라 내놔도 잘 팔리지도 않고
사실 뭐 테레비나 뭐 핸드폰 이런 거 받으면 확 이해가 가는데. 뭐 폰테크니 뭐니 해갖고 팔 수가 있는데 유제품은 전혀 제가 테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 좀 문제가 있죠. 예, 소테크는 있어도 우유 테크는 있을 수가 없죠. 예,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홍기찬 컨설턴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뉴스 접하고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저는 그냥 저 개인적 사견인데요. 그러니까 네. 전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유값을 올려야 되는데 그만 올리면 서울 이미지도 있고 대중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뭔가 좀 단초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우유 직원들 입장에서도 뭐 지금은 우유 받는 게 좀 싫지만 이번에 우유값 오르면 내년에 좀 연봉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경기가 좀 안 좋고 물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우유는 이제 우리가 생필품이고 그다음에 서유류가 그렇게 프리미엄급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유값 변화에 대해서 아마 예민하게 국민들이 반응할 거라는 걸 알고 좀 그런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주셨죠? 네, 실제로 이 기업은요, 지난 상반기에 200억 원의 적자가 좀 발생을 해서요, 비상경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유 재고량만 해도 2만여 톤이나 되고요. 또 그래서 유제품 업계, 이 대형마트 1위를 한 곳으로 기준으로 유제품 업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올 상반기 우유 소비량은 전년 대비 약 5%가 줄었고 그중에서 흰 우유는요, 약 10%가 또 줄었다고 합니다. 원인으로는요, 뭐 저출산과 식습관 변화, 그리고 해외 치즈 수입 등으로 유제품 소비가 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기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회사가 위기일 때 직원들이 함께 고통 분담을 했을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스 올 노 토크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기의 기업, 직원들의 고통 분담 당연하다. 예스 올 노 들어주시죠. 위기의 기업, 직원들의 고통 분담 당연하다. 자, 홍기찬 쌤이 예스시고요. 다른 분들은 다 노고 강민우 군만 세모입니다. 세모인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사측에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세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이런 뭐 그 서울 쪽에서도 이제 직원을 감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고통 분담을 같이 하면서 좀 이제 그래도 사원들을 함께 끌어간다는 그런 의미로서는 되게 좋게 받아줄 수 있지만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지금 힘드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의 열어놓고 뭐 사장단이나 임원 임직원이 먼저 나와가지고 이번에 힘들어서 우리는 이번에 월급을 10% 덜 받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은 밑에 사원들은 그냥 저건 나도 적게 받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으로 이제 같이 진짜 으쌰으쌰하는 그런 기업 문화라면요. 뭐 이런 가족 같은 그런 뭐 되게 선 사례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좀 이거를 야 우리도 나도 힘들어 이러면서 하는 거는 좀 지양했다는.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일하게 예스 드신 분이 이제 홍기찬 쌤, 고통 분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우조선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노조의 입장도 저는 맞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이렇게 된 이유가 노조에 왜 책임이 있냐, 경영진의 책임이 아니냐. 당연히 경영진의 책임이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좀 뭐 어느 정도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기업이 이제는 침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처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집안에 불이 난 거거든요. 그럼 불이 났으면 물론 이 불을 지른 사람을 뭐 찾아서 추후에 그런 뭐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끄기 위한 노력은 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안 그러면 다 공멸하게 되니까 저는 그 차원에서 예스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이 펼쳐지지 않게 우리나라 경영진들이 좀 책임 경영 관련된 인식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의사결정해가지고 우리 매출이 오른다 내린다 뭐 거기에만 경영진들은 몰입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나의 선택이 잘못됐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많은 부하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는 부분들을 좀 고려한 다음에 경영진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노 드신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주리 씨 노 들었죠? 네, 저는 예. 사실상 제 성향은 예스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그 사측에서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배려를 하면은 으쌰으쌰 고군분투해서 일으킨다.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마음처럼 사측의 마음도 아니잖아요. 나는 희생을 하지만 너네 희생해라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근로자들만 피해를 봐야 한다는 건 전 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난처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출연료가 절반이 깎입니다. 네. 방송 보기 너무 어려워서 어떡하실 거예요?
예스, 노. 질문이 뭐였죠? 출연료를 절반만 주겠다. 네.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당분간만 좀 고통에 동참해다오. 네. 라고 했을 때 어떡하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저희 첫 질문이 뭐였죠? 갑자기 머리가 너무.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태진 씨는요? 저는 같이 가죠. 저요? 네. 저 보세요. 함께 가죠. 저는 노예요, 노. 저입니다. 예. 저는 고통 분담하죠. 아까 할 말 못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대놓고 하시네요. 처자식이 있는 몸이다 보니까.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죠. 그래. 농담처럼 질문 드려봤고 윤선이 양도 노예요? 고통 분담. 난 좀 이해가 안 간다. 네, 아니 진짜로 상사가 나 월급 내 스스로 먼저 깎을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다 자발적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면 딱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들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뭔가 요즘 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진짜 경영진들의 어떤 혁신적인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않나 싶어서 네, 노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두 분의 입장은 사실 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시안 대표님도 노를 들어주셨어요. 왠지 네네. 사측의 입장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이거는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사측의 입장, 사측을 생각하자는 건 이 CEO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책임감, 결정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죠. 기업이 위기에 처한 건 직원들의 잘못 하나도 없어요. 임원들의 잘못이에요. 가령 여기 이제 이 S우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럼 우유가 소비가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여기는 그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돈을 벌어서 새로운 제품군을 만들지 않고 확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같은 유제품 업계가 좀 그 위기라고 하지만 그 M유업이나 N유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 흑자가 났어요. 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사실은 뭐 커피라든가 다른 곳으로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제품군들을.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해가지고 그 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확장시켜야지 이게 됐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마치 이건 뭐냐면 유정자들이 밖에 나가서 외국에서 막 한 10조 달러를 손해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서 야, 돈 없으니까 그 국민들 다 돈 내. 니네가 갚어.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건 임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희들이 경영을 잘 못한 걸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다. 예, 철수 씨도 같은 의견인 거죠? 노 들었죠? 네, 비슷한 의견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조금 약간 좀 웃기고 약간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뭐 이렇게 잘 나갈 때는 노예처럼 부려먹고 안 될 때만 고통 분담하자고 바지가랑에 붙잡는 게 사실 이거 너무 이율 배반적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솔직히 시원하네요. 네, 예. 같이 고통 분담한다고 해도 경영진들은 예를 들어서 3억 받던 거를 2억 받는 거랑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3천만 원 받다가 2천만 원 받는 거랑 아예 좀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좀 공감하기 어렵고 굉장히 좀 분노가 그러네요. 그래요. 또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또 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칠판에 적은 이야기들을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위기가 왔다면 나는 이런 것들을 제안하겠다. 입니다. 뭐 고통 분담을 떠나서 내가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제안하겠다. 여러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한번 공개해 보시죠. 자, 들었습니다. 우리 민우 군 간담회고요. 전체 연봉 삭감 나왔고 초능력 나왔고요. 또 이쪽에는 나를 CEO로 그리고 퇴사, 원인 등이 나왔습니다. 한 분씩 쭉 짧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간담회를 제안하겠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위기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원인이든 그거를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 힘들다 그러니까 같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만 하는 건 좀 말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원인을 찾아야죠. 뭐가 문제였고 왜 우리가 잘못했고 누가 그런 걸 잘잘못 따진 다음에 이후에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되게 평화롭게 들릴 수 있지만 일단 그렇게 좀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같이 좀 대화를 해 나가야 된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전체 연봉 삭감. 고통 분담하겠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이거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 전체라는 게 그 근로자분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경영진들 전체 연봉을 다 니들도 깎아야 된다. 니들이 깎아야 니들 그러니까 당신들이. CEO와 경영진의 연봉을 다 삭감해야 된다. 임원들의 연봉을. 네. 예.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쓰느라고 이렇게만 썼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경영진 분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운영이 어려워졌다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내가 덜 받고 더 열심히 일을 볼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렇게 썼습니다. 현실에선 이런 제안을 하면 이제 흑산도로 발령나죠? 예.
자, 그다음에 초능력 나왔어요. 저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초능력을 압축을 해봤는데요. 사람이 좀 위기에 몰리거나 이렇게 심각해지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으로 회사에 정말 살신성인 모든 걸 바칠 것 같아서 또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얘기를 살펴보자면 제가 태진 씨의 급작스러운 질문에 머리가 혼미해서 답을 못했는데요. 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 회사를 믿지만요. 일단 저는 저희 PD님을 또 믿습니다. 저희 PD님이 또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잘 말씀을 하신다면 전 PD님과 함께할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PD님이 주리 씨를 못 믿는데. 그래요. 아무튼 초능력이라도 발휘하고 싶어서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견이었고 이시안 대표님은 나를 CEO로. 네, 위기가 온 거는 역시 CEO의 책임이 가장 크니까 제가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네, 이번 연도 초반에 한 3개월 정도 한 2, 3천억 하는 업체에 그 컨설팅을 하다가 매출 2, 3천억? 거기서 한 잠깐 알바로 전무로 일했거든요. 3개월 정도. 딱 한 다음에 여기는 미래가 없다. CEO가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CEO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계속하겠니? 그래서 제가 CEO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네요. 네,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 알겠습니다. 나를 CEO로 아주 대범한 제안이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 철수 씨는 퇴사. 네, 사실 저도 그 윤선 학생 의견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저희는 시키는 대로 한 잘못밖에 없잖아요. 시키는 사람이 나가야죠. 저는 이렇게 제안할 것 같아요. 그냥 과감히 때려치겠다라는 얘기죠. 그건 전 남고. 때려쳐라. 당신들이 때려쳐라? 네, 제가 아니고. 저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가요? 전반적으로 직원으로 쓰기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깎는 걸 떠나서 그냥 나가라. 좋아요. 해야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기찬 선생님께서 멋있게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원인을 찾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그런 실수가 병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플랜트 업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공분을 하게 됐던 부분들이 위기가 맞이하니까 사옥을 매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기존에는 이제 돈을 벌었을 때는 사옥 같은 데 많이 투자를 했다 이 소리겠죠. 그냥 플랜트 업계가 사옥하고 뭐 그렇게 관련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쉐일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지금 일이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개인들도 돈 많이 받을 때는 내가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망각을 하다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뭐 고기 한번 먹기도 힘든 상황에 봉착을 하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상황들 속에서 더 탄탄하게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저는 취준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되는 시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1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인적성 시험 한 달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볼 때하고 시즌이 이제 끝나고 12월서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를 바라봐야 될 그런 친구들이 보러 보는 1시간은 훨씬 더 여유롭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밀도 깊게 좀 시간 준비를 좀 진행하고 구직도 좀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업의 위기는 결국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겠죠. 기업도 살고 직원들도 살고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인사, 우리 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마지막 인사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우리 철수 씨가 해주실까요? 예. 네, 뭐 이제 11월인데 글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하지 않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계속 올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죠. 노력하는 것 말고. 그렇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취업 준비생들 항상 노력에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6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이야기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